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예고 유일의 홍보 동아리 pom프회장 김예린. 국장 김아름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렇게 본교에서 진행했던 명도예고 수요진로 탐색 교실이 정말 아쉽게도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도 명덕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마음만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호스트에게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사전에 받은 질문과 더불어서 발표 도중에 보내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의 발표가 끝난 뒤에 올리시는 질문은 받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선 명덕외고의 자랑이자 특징인 각 전공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 텐데요. 올해부터는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회차마다 총 6개의 과 중 3개씩 나누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회차, 3회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는 중국어과, 영어과, 일본어과, 그리고 2회차, 4회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는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러시아어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우선 수요진로 탐색 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는 꺼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회차 수요진로 탐색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어과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명도외고 중국어과를 소개하게 된 중국어과 양희주, 김한성, 최서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어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국어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례로는 중국어과 수업 시수, 중국어과 수업과 선생님 소개, 실제 중국어 수업 사례, 수행평가와 시험 안내, 공부 방법, 중국어과 관련 대회, 중국어 특징, 마지막으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1학년 중국어과 수업 시수는 전공기초 중국어 수업 4단위, 중국어 회화 수업 2단위로 총 6단위 중국어 관련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2학년은 중국어 독해학장문 4단위, 중국어 회화 4단위로 총 8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시간표는 중국어과 1학년 일반의 시간표로 하루에 중국어과 관련 수업이 적어도 1단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전공기초 중국어 수업은 현재 김은성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공기초 중국어 수업은 전공기초 중국어 교과서와 그 외 선생님이 나누어 주시는 추가 프린트물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초적인 중국어 단어와 문장, 중국의 문화 등을 배웁니다. 수업 특징으로는 중국어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이전에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프린트물의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야 되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추가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학년은 크게 중국어 독해학장문, 중국어 회화2로 나누셨습니다. 먼저 중국어 독해학장문은 박신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중국어 회화2는 이기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일단 교재로는 중국어 독해학장문 1 그리고 EBS 순수강 교재 중국어가 있는데요. 일단 중독장은 장문 능력을 기르며 중국어 응호 표현을 배웁니다. 또한 중2에서는 중독장에서 배운 문법 표현에서 더욱 심화된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업 팁으로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법 파트를 가장 주의 깊게 볼 것. 두 번째는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 나온 부가적인 단어는 늘 꼼꼼하게 외울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회화 선생님이신 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중국어 회화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이신 리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중국어 회화 수업은 중국어 회화 교과서와 추가 프린트물로 수업합니다. 회화 수업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대화들을 배웁니다. 수업 전체가 중국어로 진행되며 원어민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전체가 중국어로 진행되다 보니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모르는 부분은 친절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회화 수업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어민 선생님과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중국어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한 단어당 한자, 성조, 한어 병음을 모두 외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종종 중국어 노래 가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단어 및 문장을 쉽고 장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PPT에 제시되어 있는 중국어 동요는 꽤 오래전에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숫자 문화, 음식 문화, 명절 문화 등 다양한 중국 문화에 대해 배움으로써 중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히고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은 선생님께서 본문 내용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찾아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수행평가와 시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대부분 중국어 회화 시간에 진행되며 간단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기초 중국어 교과서 내용, 추가 프린트물,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추가로 알려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됩니다. 중국어는 한자, 성조, 한어병음이 있어 꼼꼼함을 요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꼼꼼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자는 한자라는 그림을 외워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 분석하며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는 뜻의 마마에서 엄마는 여자이므로 앞부분에 여자를 의미하는 한자를 갖고 있고 뒷부분에는 마라고 발음되는 한자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어로 엄마는 이와 성조만 다른 마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훨씬 수월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 수행평가와 시험 안내,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수행평가는 중국어 독해 장문 회화 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 기말고사 범위는 중독작, 중해 시간에 배운 내용만 포함됩니다. 이 또한 1학년과 마찬가지로 회화 시간의 내용은 미포함이 됩니다. 2학년 시험은 문법 표현이 자주 나오므로 문법 표현을 꼼꼼히 암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실 부분은 시험에 항상 나오므로 되짚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적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중독작 시간에 장문 실력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어과 관련 대회입니다. 크게 1학년, 2학년 두 가지 학년에서 두 개를 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는 중국어 발표대회, 2학년 때는 고시함성 대회를 하게 됩니다. 중국어 발표대회는 중국 관련 문화를 조사하여 그것을 PPT로 발표하는 대회인데 1학년 전체가 기초 중국어 시간에 예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선에서 각 반마다 3명 뽑아서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수상자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2학년 때 진행하게 되는 고시함성 대회는 수업 시간에 대함성 시를 선생님이 제시해주면 그 시를 암기하여 낭송하여 수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어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보니 졸업 후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 올리면서 저희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在民的外国当着大家 이상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국어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중국어는 정말 전망이 매우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배우기 쉽지 않은 언어라고 해도 중국어만큼 전망이 좋은 언어가 없죠. 그리고 정말 중국어과는 멋진 단합력을 자랑하는 훌륭한 전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과에서 하는 공부와 졸업 후 진로가 궁금해요. 중국어과에서 하는 공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고 졸업 후에는 언론, 교육,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가집니다. 중국어과를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회화 수준과 HSK 몇 급 정도 필요할까요? 회화 실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HSK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3, 4급 정도를 준비해오면 중국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입학하기 전에 중국어를 선행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선행을 해오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선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 발음이나 방법 같은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국어를 오랫동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중국어과는 선행 정도의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각 학년 중국어 수업 시수 그리고 중국 관련 학과 진학 시 장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업 시수는 이미 발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학과 진학 시에는 더욱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는 영어과 발표인데요. 영어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Hi everyone, we are students from the English major, and we're here to show you how an English major student's life goes on in Myeongdok Foreign High School. Please pay attention while you explore our amazing school life. 안녕하세요. 수요진로 탐색에서 영어과 소개를 맡은 29기 영어과 김세희, 29기 영어과 마채원, 30기 영어과 김민혜입니다. 영어과 소개 발표는 과목별 단위수와 프랑스어, 1학년 영어, 심화영어 수업과 시험, 2학년 심화영어 독해 수업과 시험, 그리고 학과 분위기와 선배의 꿀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의 영어과 과목별 단위수입니다. 1학년은 일주일에 프랑스어 6시간, 심화영어 4시간, 영어 3시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각각 3시간씩 듣게 됩니다. 2학년은 심화영어 6시간, 심화영어 독해 4시간, 프랑스어권 문화 4시간, 국어, 수학, 사회탐구, 한국사를 각각 3시간씩 듣게 됩니다. 과목별 단위수 안내를 들으시면서 왜 영어과인데 영어보다 프랑스어 단위수가 더 높은지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프랑스어가 6단위인 대신에 영어과와 프랑스어과가 같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프랑스어 단위수가 낮아지고 영어과와 프랑스어가 각각 내신 성적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어와 프랑스어는 얼마나 할 줄 알아야 할까요? 우선 영어는 독해, 청해, 작문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수업에 참여하기 수월합니다. 프랑스어는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 아베스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이후 공부를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학년은 영어와 심화영어 회화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먼저 영어 수업은 두 분의 한국인 선생님께서 교과서 본문, 문법, 테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수업은 선생님께서 각 교과서 본문마다 핵심 문장에 담긴 문법, 주요 의미들을 정리해 주시고 유인물을 통해 다시 본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교과서 본문 유인물을 채울 때는 가끔 그룹을 정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빈칸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논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법 수업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법 유인물로 수업을 합니다. 한 챕터에 해당되는 문법을 무작정 심화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심화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십니다. 단어는 This is vocabulary라는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단어는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지 않지만 정기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수업이 바로 모의고사 분석 수업입니다. 이 모의고사 수업에서는 리딩 부분 각각의 지문들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원픽 문장을 분석하고 중요한 문장 및 문법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테드 수업입니다. 테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의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과 키포인트를 잡고 문장을 해석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테드 지문 안에 있는 심화 단어의 영영풀이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테드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그룹을 구성해 자신이 맡은 문단을 직접 분석하고 주요 문장과 내용을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테드 수업에서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테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됩니다.
테드를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복습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해석을 통해 문맥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드 지문의 순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테드 지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필기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은 일치, 불일치, 글의 순서, 위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몇 개인가, 빈칸 추론, 지칭어, 접속어, 단어는 This is 보카 부교재에서 출제되고요. 테드 단어에서의 영영풀이, 모의고사 형식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소하실 것 같은 게 모의고사 형식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수업에서 다루었던 지문들 중 일부를 골라 그대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빈칸 추론이었다. 그러면 순서별 문제와 같이 다른 유형의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됩니다. 참고로 5개의 모의고사, 즉 130개의 지문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명덕외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험 범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1학년 심화영어 회화 수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심화영어 회화 수업은 콜로케이션, 히스토리, 교과서, 영어 회화, 라이팅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국인 선생님 3분, 원어민 선생님 1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재 English Collocations in Use를 사용하여 수거 표현을 학습하고 암기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거 표현을 사용하여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수업도 가끔 진행하고는 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추가 프린트는 콜로케이션이 사용된 예문이 담겨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어 회화 수업 같은 경우 로지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로지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재미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또한 그룹으로 토의를 하면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나 생각들을 발표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심화영어 시간에는 교과서를 사용해 듣고 문제를 푸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 월드 히스토리는 크래시 코스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 영국 산업혁명 등과 같은 세계사 내용을 영어로 배웁니다. 라이팅 수업에는 자신만의 주제가 담긴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매번 더 나은 에세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 심화영어 회화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영어 시험은 주로 교과서에서 어휘 및 수거 표현을 묻는 문제, 월드 히스토리에서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휘, 문장의 흐름 관련 문제,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어울리는 표현을 선택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이 심화영어 시험 같은 경우 매우 꼼꼼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히스토리는 모르는 문단과 문장이 없어야 문제를 풀기에 수월합니다. 2학년은 심화영어와 심화영어 독해를 배우게 됩니다. 심화영어와 심화영어 독해는 이름은 비슷해도 수업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화영어 수업은 한국인 선생님 3분과 원어민 선생님 1분께서 각각 교과서 본문, 부교재, 추가 자료, 메타인지 학습, MBQ 저널, 원어민 회화 수업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수업은 본문을 듣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내용 복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내용 복습 활동지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문장들을 해석해 주시고 중요한 문법과 단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부교재는 지문을 바탕으로 키워드와 내용 해석 수업을 합니다. 단원별 지문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키워드와 내용 해석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은 고2, 고3 모의고사 오답률 탑10 문항을 심화학습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메타인지 학습은 평가원 출제 유형을 반복 훈련하고
이를 통해 영어 수능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MBQ 저널입니다. MBQ는 My Big Question의 약자로 자율적으로 관심 분야의 영어 기사를 학습하는 활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2학년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처럼 밤마다 MBQ를 작성하는 게시판이 있고 댓글로 학우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내용에는 기사에 대한 빅 퀘스천과 키워드, 내용 요약, 자신의 의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회화 수업은 일주일에 티모시 선생님 2시간으로 리뷰 분석에 대한 심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학년 심화영어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본문에서는 문법과 내용 일치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프린트에서 강조하신 문법이나 어휘 등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수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내용 복습 활동 학습지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도움 없이 오로지 학교 유인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 복습 활동 유인물에서 선생님께서 볼드체로 표시하신 부분들에 집중하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메타인지에서는 주로 모의고사의 지문을 가지고 변형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2학년 모의고사 중 하나에서 듣기를 제외한 모든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며 이외에도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의 원문 2~3개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재에서는 각 단원 본문과 그 본문과 관련된 추가 지문 약 2개에서 3개, 한 과마다 20개씩 있는 단어들, 그리고 부교재 뒷부분의 단어 문제풀이의 문장들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보아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은 차례대로 부교재 표지, 단어 문제풀이, 각 단원 본문,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부교재의 본문과 관련된 추가 지문입니다. 심화영어 독해는 한국인 선생님 한 분이 일주일에 2시간 영미소설, 문법 유인물, 수능 빈칸 추론, 교과서 본문 수업을 하시고 원어민 선생님 2분으로 각각 1시간씩 원어민 회화 수업을 합니다. 영미소설은 인디언 캠프나 슈링 앤 엘리펀트 같은 소설을 바탕으로 내용 이해 중심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법 유인물과 수능 빈칸 추론은 프린트를 이용하여 문법은 예문 적용 학습을 바탕으로, 빈칸 추론은 내용과 문단의 흐름을 바탕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과서 본문은 내용을 들은 후 내용, 중요 표현, 단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심화영어 독해의 원어민 회화 수업은 일주일에 총 2시간으로 1시간은 로지 선생님과 지규법, 의인법, 은유법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법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1시간은 티모시 선생님과 대본 분석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화영어 독해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미소설은 단어와 내용 이해 문제만 나오며 문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법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에 나온 문장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한 서술형으로 장문도 출제되는데 이때 한글 뜻만 제공되고 영어 단어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풀이만 보고도 쓸 수 있도록 익혀야 합니다. 다음 수능 빈칸 추론은 프린트를 바탕으로 어법 문제들이 출제되며 교과서 본문은 어법 문제 및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이 심화영어 독해를 공부할 때 영미소설, 수능 빈칸 추론, 교과서 본문은 최대한 여러 번 읽어서 시험지에서는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 없이 일부분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과 내의 학과 분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과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들만 모이는 곳, 코로나로 인해 단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니 학과대 단합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PPT의 사진들이 저희 영어과의 활발함과 적극적인 모습에 10분의 1도 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걸요. 또한 뛰어난 리더십과 긍정적 에너지를 지닌 학생들만 모이는 곳으로서 교실 내에선 언제나 웃음이 끊기지 않고 이번 연에도 다수의 동아리 짱과 부짱이 영어과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의 꿀팁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적극적인 참여는 높은 내신 성적과 가득 찬 생기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는 파일에 보관하기.
학교 특성상 수업 시간에 받는 유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될 내용들이니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단어는 평소에 꾸준히 외워두기. 이거야말로 선배들이 직접 아픈 경험해보고 조언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명도외고의 시험을 1년 동안 치러본 결과 단어는 벼락치기보다 평소에 꾸준히 하루에 20단어씩만이라도 외워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 참여, 프린트 파일 보관, 평소에 단어 암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yeongdo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s waiting for you. 지금까지 영어과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김세희 학생은 저와 1년 넘게 지내고 보니 영어과는 어떤 것 같나요?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역시 영어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과이고 수업 태도 또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어의 적성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영어과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과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에서는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반에서 5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학 경험과는 상관없이 학생들마다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어민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니다. 원어민 수업은 유인물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을 때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에게 참여도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한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에세이 수업이나 대본 작성 수업 등을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창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업 참여와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외고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과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나요? 입니다. 아닙니다. 영어과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진행하는 심화 영어 회화 수업만 영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지문 등을 통해 영어를 사용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프랑스어를 얼마나 심화적으로 배우나요? 우선 1학년 때에는 기초적인 아베세대부터 기본 문법과 회화를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는 프랑스어의 문화와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며 제롱디프, 현재분사와 같은 문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어학과는 제2외국어는 무엇을 하나요? 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어과에서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1학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未来に私の声になる皆さんこんにちは。会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私たちは明徳外国語高校の日本語科の문채영, 권세정, 박채영です. 미래의 저희의 후배가 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명도외고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29기 문채영, 30기 권세정, 박채영입니다. 일본어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 일본어과만의 수업, 일본의 인사말, 마지막으로는 자격증과 대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어과의 특징입니다. 일본어과는 단일학과로 3년 동안 반이 변하지 않습니다. 1학년 학급 친구들과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또한 25명에서 일본어 과목의 등급을 가리므로 좋은 등급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에만 충실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일본어과만의 방과후 활동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 모두 방과후를 운영하시는데요. 1학년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기초를 다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칼럼 또는 뉴스 기사를 읽는 수업, 일본 문학에 관한 수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선택사항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내신에는 물론 자격증 시험에도 도움이 되겠죠? 일본어과의 원어민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신 야나기 요코 선생님은 수행평가만을 진행하시고 지필고사에서는 야나기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인 만큼 일본어로만 수업을 진행하시고 몇몇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짧은 영어로 도움을 주시곤 합니다.
수업 중에 한국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일본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교과서가 아닌 프린트로 수업을 하십니다. 프린트는 수행평가 범위이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액션입니다. 선생님의 물음에 열심히 답하고 리액션을 하게 되면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선생님의 눈에 들어오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어과의 수업입니다. 먼저 1학년의 전공어 수업에서 원어민 선생님은 카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며 단어 숙지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한국인 선생님은 노래로 내용을 숙지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2학년의 전공어 수업에서의 원어민 선생님은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작문 연습을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한국인 선생님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왼쪽에 보이는 프린트는 실제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중에 활용하시는 수업 자료입니다. 왼쪽은 1학년, 오른쪽은 2학년의 프린트입니다. 다양한 사파를 활용한 프린트를 활용해 재미있는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각각 1학년과 2학년의 시간표인데요. 1학년은 전공어 6단위 수업이고 3단위는 한국인 선생님이, 3단위는 원어민 선생님이 담당하십니다. 한국인 선생님께는 기초적인 일본어 문법과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받고 원어민 선생님께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받습니다. 2학년은 8단위 수업으로 4단위는 한국인 선생님께 회화와 작문 수업을, 4단위는 원어민 선생님께 일본어 작문과 심화 회화 수업을 받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실제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전공 기초 일본어는 한국인 선생님이, 일본어 회화 1은 원어민 선생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어과의 내신입니다. 내신은 크게 원어민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수행평가와 한국인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지필고사, 즉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행평가로 1학년은 소테스트라고 불리는 쪽지시험과 4분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인터뷰 시험이 있습니다. 소테스트와 인터뷰 시험 모두 배웠던 프린트가 범위이므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겠죠? 2학년은 1학년 때와 유사하게 소테스트, 즉 쪽지시험과 5분 동안 인터뷰 시험을 진행하고 작문 시험이 추가됩니다. 지필고사의 경우 1, 2학년 모두 한국인 선생님이 출제하십니다.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신 내용이나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신 내용이 모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꼼꼼히 필기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머리도 잠시 식힐 겸 일본의 인사말을 배워볼까요? 제가 설명을 한 뒤 세노 하면 따라해주세요. 외출하기 전에 하는 말, 다녀오겠습니다죠? 이테키마스 세노.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오하요 세노.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세노. 밥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 사마 세노. 친구랑 헤어질 때 내일 봐. 자, 마타네 세노.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타다이마 세노.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세노. 잘 모르겠어요. 와카리마센 세노. 네, 정말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격증과 대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은 JLPT라고 부르며 제일 낮은 단계인 N5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N1까지 있습니다. 현재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N2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하시는 분은 들어보신다면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겠죠? 대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학년 내에서 개최하는 일본어 경시대회와 2학기 말 신춘 하이쿠 대회가 있습니다. 단일어과인 만큼 일본어과 안에서 경시대회를 진행합니다. 명덕 가이코쿠 코쿠오와 미나상오 오마치 시테 오리마스. 지금까지 일본어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어과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어과는 또 다른 전공과 다르게 전공에 해당하는 반이 학년에 한 반뿐인 단일어과라는 게 큰 특징이겠죠? 그런 만큼 일본어과 학생들을 보면 단합도 잘 되고 사이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과를 제외한 과들은 영어를 따로 배우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영어과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화 영어라는 공통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다 같이
이제 다 모든 과가 배우고 이제 영어과만 심화 영어 독해라는 과목을 하나 더 배우는 거고요. 저희는 그 시간에 따로 전공어를 더 심화 학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학 전 일본어는 어느 정도를 해가야 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본어과는 타과에 비해서 잘하는 학생의 수가 비교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3 졸업 전 시즌이 가장 시간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1학년은 3, 4명 정도, 2학년의 경우는 5, 6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가 있고 오히려 일본어를 입학 전에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본어과에서는 일본 유학이나 일본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도 많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사회학, 경영, 경제, 언론 등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학교생활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9기 중국어과 김아름, 30기 독일어과 김현성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과 함께 명도외고 생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외고 생활 중에 가장 궁금해하실 학업 그리고 교내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들, 교내 각종 행사와 동아리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4월 말에 1학기 중간, 6월 말에 기말, 10월 초에는 2학기 중간, 12월 초에는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국영수사가 5개 과목이 각각 3단위, 그리고 심화영어가 4단위, 전공어가 6단위로 진행됩니다. 단위수가 높을수록 내신에 크게 반영되어서 수학이 비교적 단위수가 적은 탓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기초를 다져놓지 않는다면 수시와 정시 모두 높은 대학 진학에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을 배우게 되고 과학이 사라지면서 사회선택 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영어가 사라지는 대신에 심화영어가 6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1학년 때 배우지 않던 한국사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전공어가 각각 4단위인 두 과목, 전공어 문화회화 그리고 전공어 독해와 작문 두 과목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최근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고정된 수행평가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국어 과목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시를 하나 선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시인을 소개하고 시를 분석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다른 문학작품과 연계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소설 하나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읽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는 책을 소개하고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을 하게 된 문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관련된 현상이 있는지 찾아서 그 사례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수학은 1, 2학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 학기당 2번 쪽지 시험인 MNT를 실시하게 되는데 부교재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부교재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문제당 2점씩 총 10문제 2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문제 오답 시 0.1점이 감점되지만 하나도 맞추지 못했을 때는 19점이 아닌 0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MNT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NT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활동도 하게 되는데 800자 이상으로 긴 독후감을 작성하는데 이 수행평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행평가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ENI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과 내용과 관련된 영문 기사를 선정한 후에 단어를 정리를 하고 기사를 요약한 다음에 느낀 점과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기사를 선정할 때는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ENI 활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고
채택에 서술을 한다면 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을 암기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관사와 같은 디테일까지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1분 내외라는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다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화 수업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매번 다른 활동을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나 평가 기준을 잘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2학년 때는 MBQ존을 활동을 합니다. ENI처럼 영문 기사와 관련된 활동인데 교과 내용이 아닌 자신이 자율적으로 진로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읽은 후에 생긴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사회 중에서 NI 활동은 1학년과 사회선택 중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한 2학년만이 수행하게 되는 수행평가입니다. 매주 NI 활동을 할 때는 교과 단원 내용과 연계된 기사를 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활동지에 기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관련 단원의 개념도를 작성을 하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보고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NI 활동입니다. 이때도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수행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지 생기부 내용의 작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진로가 없으시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시고 올라오시면 이러한 수행평가들을 진행했을 때 더 풍부한 내용의 생기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방과후 학교인데요. 일단 학기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는 1학기, 2학기로 나뉘는데 3월에 수강 신청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고 2학기에는 9월에 수강 신청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인데 이때는 한 교시당 70분씩 4교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3가지가 있는데 SOL 방과후 학교, 그리고 SAL 방과후 학교, TN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강좌개설 신청에 의해서 별도의 시간에 운영되는 SOL 방과후 학교가 있고 그리고 SAL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학술 동아리, 자율 동아리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TNC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진로 코칭을 결합해서 통합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TNC 프로그램은 보통 모의고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시대회입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영어 즉흥 말하기 대회, 7월달에는 수학사 퀴즈 대회, 프랑스 라퐁텐 화학 구현 대회, 그리고 9월에는 영어 경시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9월에 진행되는 영어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에 1학년이 배웠던 영어 시험 범위가 전범위 포함되는 점을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는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경시대회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월달에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6월달에는 영어 문학상 국제정치 영어 토론대회, 8월달에는 수학 주제 탐구 발표 대회, 10월달에는 과학 독서 경시대회 등 많은 경시대회가 있으니 2학년 때 많이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교내 인증제입니다. 기존의 명덕 인재상에서 교내 인증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종류는 총 2가지로 아르테스 후마니 오레스,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로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고 보너스와 옵티머스, 우수, 최우수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점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체육대회, 심성수련회, 소규모 테마여행, 학술 발표회가 이루어지고 2학기 때는 세계문화축제, 동아리 발표회 이렇게 2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학기 때 체육대회는 과별로 진행이 되어 축구, 풋살, 치어리딩 등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덕외고 학술 발표회는 1학기 말에 진행이 되며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 쓴 논문과 포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2학기 때는 명덕외고 동아리 발표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각종 명덕외고에 있는 공연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들의 축하 무대와 사연 읽기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덕외고 세계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12월 달 말에 이루어지고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눠서 활동이 진행됩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전공어 부스별로 자신의 부스에 맡아서 활동을 진행하는 편이고 오후에는 전공어로 연극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 공연 동아리, 학교 중심 동아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학술 동아리의 어문 계열 쪽은 엠베이터스, 엠프레스, MIIT, 가시퍼즈, 교육 계열에서는 나눔, DNN, 엘모, 경영 경제 동아리에서는 레세페르, 세이프, 블루칩, 국제 계열에서는 MFMUN, 글로벌, 방크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명덕의 유일 강연 동아리인 테드, 법 동아리인 바이마르, 심리학 동아리인 POP, 사회과학 동아리인 고도, 토론 동아리인 베리타스, 시사 잡지부인 블랭크, 교지 편집부인 느레랑, 도서부인 그루터기 등이 존재합니다. 공연 동아리에서 영상 제작 동아리는 에드히어와 시네필이 있고 음악 계열에서는 밴드부인 게로이, 보컬부인 위드, 힙합부인 TS2, 댄스부인 DOHC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대해서 홍보하는 동아리인 꼼프와 방송부인 MBS로 학교 중심 동아리가 있습니다. 명덕외고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부회원 제도와 점호기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부회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규 동아리 외에 다른 정규 동아리의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점호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아예 다른 동아리로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자신과 약간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4월과 9월에 신청하여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학교생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발표 중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전공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공어를 챙겨야 하는데요. 따라서 무엇보다 전공어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전공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쟁률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쟁률과 같은 점도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어과나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에는 단일반이기 때문에 교우 관계나 내신 산출 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고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학 선행이나 전공어 선행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진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입학 전에 전공어 선행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공어를 처음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선행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선행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입학 후에 더 외워야 할 것이 많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입학 전의 선행보다는 입학 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여러분의 명덕외고 입학 전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생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덕외고 기숙사에 대해 소개해드릴
29기 프랑스어과 이동호, 29기 영어과 김서연,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기숙사 생활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0개의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고 76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남녀가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학생은 3층부터 7층까지, 남학생은 5층과 6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점호 시간은 11시 40분으로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사강 선생님께서 각 호실에 직접 방문하여 점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숙사 층장도 각 호실에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점호가 끝나면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거나 심야 자습을 위해 면학실로 이동하는 등 자정 전까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자정에는 생활실의 모든 행정등을 꺼야 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보관함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실입니다. 생활실은 4인 1실로 2층 침대가 2개 있고 1인 1옷장 및 1책상이 있습니다. 옷장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기에 도난 방지에 유용합니다. 각 생활실에는 공기청정기가 한 대씩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보통 한 샤워실을 2사람이 공유해 같이 씁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2개씩 있으므로 점호 시간까지 여유롭게 씻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 밖 바로 옆엔 휴대폰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정 전까지 휴대폰을 내야 하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한 사람당 2켤레씩 총 8켤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세탁실도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대가 여러 대 있어 직접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빨래를 집으로 가져가 빨래를 해오는 경우가 많지만 급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쓰입니다. 또한 호실마다 건조대도 있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냉장고 및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휴게실입니다. 각 층에는 여러 개의 휴게실이 있고 생활실 내에 음식물 반입과 섭취는 금지이기 때문에 이 휴게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 청소기도 비치되어 있어 자신의 호실을 직접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생활실 TMI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에는 카드키를 꼽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 카드키는 명덕 학생증입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MDS를 진행합니다. MDS는 생활실 청결, 정리 상태를 점검한 후 각 층에서 가장 잘한 한 호실을 선정해 선정된 호실은 치킨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실 추천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명종은 아침 자습을 나갈 때 유용합니다. 핸드폰을 밖에 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출 수 없어 자명종으로 시간을 맞추고 아침 자습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빨래바구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주 외박 때 한 번에 빨래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빨래를 모아둘 바구니가 있으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때 안고 잘 인형이나 베개를 추천합니다. 모두가 힘든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온다면 다음 주 기상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총 3개의 기상송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신청해서 듣게 되면 아침을 좀 더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마감되므로 월요일은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룸메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실에 대해 소개한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면학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학실은 총 1, 2, 3 면학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교생이 1인 1좌석을 할 만큼 좌석의 수가 많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으며 독서실과 같이 좋은 학습 공간입니다. 이 사진은 면학실 일정표입니다. 면학실의 일정은 8, 9 교시, 자습 1교시, 자습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퇴실 및 기숙사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면학실의 시설입니다. 면학실에는 식물과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면학실의 공기가 매우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면학실 안에 있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에는 컵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사용이 편리하지만 컵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면학이 방해되기 때문에 면학 시간에는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장애인 여자 화장실, 장애인 남자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면학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게이트입니다. 다음은 면학실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조용해서 집중이 매우 잘 되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공부가 즐겁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지정석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이파이가 11시까지 제공됩니다. 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점은 정해진 시간 동안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점과 가끔 집이 그립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면학실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좌석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는 시간과 학습 시간의 시작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면학실의 필수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면학실 바깥에 멀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쓰레기통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분의 학용품과 특히 포스트잇입니다. 가끔 사관 선생님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겨야 할 때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간식들입니다. 물론 앞서서 음식물 섭취가 안 된다고 했지만 중간에 공부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아주 작은 초콜릿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3구 콘센트입니다. 면학실 좌석에는 한 개의 콘센트가 있지만 충전기가 여러 개인 경우 3구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물티슈 또는 휴지입니다. 휴지와 물티슈 모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러입니다. 면학 시간에는 정수기에 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면학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대교구 기숙사의 부가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부가시설의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편의점, 장미정원, 벤치와 휴식공간, 그리고 그의 기타 등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부가시설 또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 편의점입니다. 기숙사 지하 1층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석식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맛있는 간식이나 음료를 사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무인 편의점 밖에는 휴게실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친구와 자유롭게 무인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미정원입니다. 기숙사 내부 1층에 위치한 장미정원은 예쁜 장미로 가득한 화분과 그리고 많은 휴게 공간까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 그리고 조별활동을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와 휴식 공간입니다. 기숙사와 운동장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점심시간 그리고 석식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들은 다목적 체육관이 우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체육시간에 혹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 탁구장, 골프 연습실, 무용실, 컴퓨터실, 음악 연습실 등이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꼭 명덕외고에 오셔서 이 다양한 면학실, 생활실, 그리고 부가시설 등등 기숙사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명덕외고 기숙사 발표를
맡은 29기 프랑스어과 이동호, 29기 영어과 김서연,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기숙사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기숙사는 좋은 학습 공간이자 휴식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명정외고에 입학하셨을 때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어서 이어서 바로 추가 질문 하나 들어와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과에 상관이 없이 배정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론 1학년 1학기에 한정되어서는 다른 학과 학생들끼리 같은 방에 배정이 되고요. 1학년 2학기부터 배정이 될 때는 이제 과와 상관없이 방이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네, 이어서 자소서와 면접 꿀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파트 소개를 맡게 된 29기 독일어과 김예린, 30기 중국어과 권예빈입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린 다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면접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면접 태도, 꿀팁, 마지막으로는 면접 기출 질문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긴 글 형식으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 인성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은 총 20점 만점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이나 중학교에서 진행했던 진로 체험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의 작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과 인성 영역이 각각 10점 만점인 데에 반해 총 20점 만점인 영역으로 배점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또한 이 영역은 자신의 학습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을 작성하는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은 크게 진로활동, 독서활동, 공부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시에서는 본인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진행한 구체적인 진로 탐구 활동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겠죠? 이번에는 독서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책을 읽었는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까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제목을 적고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법입니다.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였는지 혹은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쓰는 부분인데요. 예시처럼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 전 과목에 적용 가능한 본인만의 독창적인 공부법을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3번 정독하고 2번 정리하고 1번 백지 시험을 봐서 학습하는 312 공부법처럼 자신만의 공부법에 이름을 붙여 기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영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10점 만점으로 학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 및 희망 전공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입학 후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지원 동기 부분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쓰시면 되는데 진로와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제방송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이 나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다. 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밝힌 후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과 심화학습 활동이 가능한 명도외고로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와 같이 명도외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로계획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진로계획은 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쓰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하고 싶은 활동, 자신의 전공어, 미래 계획 등을 포함한 진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영역은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하나 골라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이나 깨달은 점이나 성장한 점이 있는 활동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봉사를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봉사활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얻는 감동은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느껴 봉사를 생활하기로 다짐했다.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로 인성 영역의 봉사활동을 많이 작성하는데 꼭 봉사활동일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의미있고 깨달은 점이 있는 활동이라면 그 활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멘티 활동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명덕외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 인성 영역을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의 점수 혹은 자격증과 같은 내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또는 대회 입상 실적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을 시 0점 처리됩니다. 지원자의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 등과 같은 인적사항이나 부모, 친인척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었을 시 10% 이상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을 볼 때 유의사항과 면접 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은 면접에서도 절대 발언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와 같은 인적사항에 대한 발언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시간 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예의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면접이 아니라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이 끝나고 나갈 때도 면접은 진행 중입니다. 면접장에 나가서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면접이 끝납니다. 따라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면접의 기본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태도와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질문에 답변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불분명하면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을 때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답변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과 같은 소리를 내며 깔끔하지 않게 답변하기보다는 잠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면접관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한 다음 빠르게 머릿속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잦다면 크게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의 답변에 대한 확신을 면접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면접 꿀팁입니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스러움과 당당함이 가장 우선이겠죠? 지나치게 매운 듯한 답변을 줄일 말하기보다는 면접관들과 눈을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를 위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면접 당일날에는 어색한 환경과 긴장 때문에 완벽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에 세워두고 구술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인형이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인형 3개를 세워두고 자문자답하며 면접 대비를 하였는데 이 연습이 실제 면접 때 덜 긴장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팁은 본인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인데요. 면접 기출문제들을 통해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본인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본인만의 긴장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호흡이었는데요. 지나치게 긴장될 때에는 눈을 감고 5초간 심호흡을 하면 긴장이 조금 풀려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소해도 좋으니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인데요. 질문을 읽고 나서 혹은 듣고 나서 너무 성급하게 답변하기보다는 3초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덧붙여서 말하기입니다. 간혹 자소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자소서의 내용에 추가하여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소서를 외운 듯이 답변하기보다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역별로 면접 기출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 대비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기출 질문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 면접 기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 어떻게 스스로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공부법을 소개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소서에 적혀있는 이 책의 줄거리와 느낀 점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여 책의 줄거리를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은 어떤 독서 활동을 했고 이 독서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느낀 점과 영향은 길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소서에 적힌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 중 아는 것은? 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본인이 한 사건에서 발생했던 심리적 효과에 대해 깊이 탐구한 경험을 작성하였는데 면접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이 심리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조사했을 때 이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간단하게라도 알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소서에 적히지 않은 본인의 진로활동 사례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요. 바로 면접 전에 자신이 진행했었던 활동을 요약해서 기억해 놓기입니다. 3년 동안 진행했었던 많은 활동들이 면접 중간에 갑자기 기억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진행했던 활동들의 이름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후 기억을 해놓는다면 자소서에 적히지 않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입니다. 다른 외고가 아닌 명덕외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명덕외고만의 특징, 장점에 대해 말하는 질문입니다. 면접 전에 미리 다른 외고에는 없는 명덕외고만의 장점과 특성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덕외고에 입학한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답변할 때는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명덕외고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하면 됩니다. 이 질문을 잘 답변하기 위해서는 명덕외고의 프로그램들 중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본인의 장래희망이 되기 위한 자격 혹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이 진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틈틈이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한 자격 혹은 방법과 자질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입니다. 본인이 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소서에 적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자소서에 적혀 있다면 적혀 있는 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내용을 덧붙여서 답변하면 되고, 자소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진행했던 봉사활동 중 인상 깊었던 경험을 자세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봉사활동이 인상 깊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답변하면 좋겠죠? 단, 어느 기관인지를 말할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멘토-멘티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사례가 아니라 반대로 도움을 받은 사례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순간 제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생각나지 않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고 빨리 생각해낸 다음 답변하였습니다. 자소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예상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반대되는 내용도 고려하여 함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은 갈등 사례와 이를 해결한 방법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학생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 회장 혹은 학교 생활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요점은 갈등이 생긴 경험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본인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신이 잘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파트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 영상이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명덕외고 진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1번 전형, 사회 통합 전형, 고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 대상자 전형, 외국인 전형이 존재하는데요.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원의 컨설팅이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대비를 위해서 학원의 컨설팅을 듣고는 하는데요. 저는 학원 컨설팅이 의무가 절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 체계적으로 면접 구술 연습을 하려면 학원에 다니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연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에 다니지 않는 것이 본인만의 경험을 독창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담고 본인의 말하는 습관을 면접에서 그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접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2문항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세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에서, 마지막 질문은 인성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면접은 총 6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면접장에 들어가 3분 동안 처음 2 질문을 답변한 뒤 장소를 이동하고 3분 동안 나머지 2 질문에 답변합니다. 단, 일본어과와 러시아어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동 없이 한 방에서 6분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면접관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적힌 종이가 제시되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면접이 진행될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자소서와 면접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를 끝으로 1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가 진행한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 진행된 중국어과, 영어과, 일본어과 소개와 학교, 기숙사,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를 통해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에 COMP 검색하셔서 꼼프 공식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또한 꼼프에서 익명 질문이 가능한 에스크를 운영 중이니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크로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명덕외고 홍보동아리 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